안녕하세요. 토토패밀리입니다. 저희는 지금 한국을 2년 전에 떠나서 자동차를 가지고 세계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캠핑카로 현재 도착한 곳은 중남미의 과테말라입니다. 오늘은 Q&A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답변을 오늘 들고 왔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무슨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나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소니 알파 650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파 6500이 4K이고 그 다음에 작아서 여행 다닐 때 찍기 편하고 성능 좋고 그래서 이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화질은 정말 좋습니다. 네,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도 소니 알파 6500입니다. 또 고프로 6도 같이 활용하고 있어요. 분수가 되기 때문에 그 풀장이나 이런 데 갔을 적에는 고프로 6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씨님께서 보안 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보안 문제가 제일 궁금하네요. 어린 친구도 있는 가족은 어떠실지, 차박하는 전박지는 무슨 기준으로 잡으시는지, 여행 중 마음에 드는 곳 아무 곳이나 차를 대고 주무시는지. 정착지 정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나? 가장 주되게 사용하는 방법은 아이 오버랜더라는 앱을 사용하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인데 세계 오버랜더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오버랜더들이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좋은지 다 알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남긴 후기를 보면 확실히 신뢰성이 있습니다. 또 애플리케이션도 인터넷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인터넷이 안 되는 그럴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되고요. 24시간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가 24시간 안 하더라도 밤에 또 가드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쪽에 사정 얘기를 하고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다음에 물도 얻고 파킹을 하고 잠을 자는 경우도 있고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트럭들이 정박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탄자니아 쪽에는 마사이 부족들이 거기 주차장을 또 지켜요. 그래서 1, 2달러 주고 그런 주차장에서 잠을 자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남미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나 이런 퍼블릭한 그런 광장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또 경찰들도 있고 치안이 비교적 괜찮으니까 그런 곳에 또 정박을 하는 게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안전을 체크하는 방법은 외교부 해외 안전 여행 그런 게 있는데 거기를 가서 확인을 하시면 안전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히읗히읗님께서 여러 가지 히읗히읗님께서 그냥 하하님 히읗히읗님께서 네. 하하님. 여러 가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답할 질문은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인데요.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의사소통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언어를 모를 때는요, 바디랭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바디랭귀지. 바디랭귀지 전문. 저는 바디랭귀지보다도 제일 저한테 잘 쓰는 거는 그림이에요. 220V를 110V로 바꾸는 이거 어댑터. 돼지코 어댑터. 돼지코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스페인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돼지코 그림을 그려가지고 220V 화살표 110V 해서 짠 보여주면 사람들이 오! 데려가 줍니다. 그림만큼 확실한 거 없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 언어는 영어입니다. 아프리카나 유럽 또는 미국 국민은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시고 가시면은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터넷이 되면은 구글의 그 트랜슬레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어가 아니라 문장으로 또 얘기할 때는 주유소나 아니면 시장에서 이 구글 번역기를 스페인어랑 한국어, 스페인어랑 영어로 그 세팅을 해놓으면
스페인 사람한테는 이제 꽌토코에스타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에서 얼마입니까? 라는 한국어로 나오고, 그리고 대화. 제가 또 한국어로 얘기를 하게 되면 스페인어로 됩니다. 그래서 구글 번역기를 쓰시는 것도 강추입니다. 대리님께서 댓글에 남겨주셨는데요. 이제까지 세계여행 하시는데 진짜 이 지역은 너무 힘들고 싫다. 저요. 나오는 생각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저는 몽골이요. 제가 러시아 시베리아를 지나서 사이베리아를 지나서 몽골에 들어갔을 때 정말 세상에 이런 길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몽골이 가장 힘들었는데요. 비포장길, 그 비포장길, 울퉁불퉁한 길, 구멍 뚫린 길, 세상의 길이란 길은 다 몽고에 있습니다. 우리가 2박 3일 동안 그 비포장 도로를 포장도로 아스팔트까지 나오는데 2박 3일이 걸렸거든요. 정말 그때처럼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고, 두 번째로 몽골에서 힘든 거는 먹는 것입니다. 진짜 먹는 게 고기 그거 양고기, 염소고기가 양고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몽골. 클라렌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는 제주도에서 제주 2주를 해서 플랜 B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집을 지으면서 창업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5년간 했었고, 그 다음에 플랜 C가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했었는데, 제주도에 오는 많은 세계인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런 세계살이라는 프로젝트가 기획을 하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좋지만 뭐 동남아시아도 좋고 아프리카도 좋고 남미도 좋고,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한 달 정도 살면서 그 나라의 언어도 배우고 문화, 풍습, 역사도 배우고 하면은 교육과 함께 나중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저희는 세계살이라고 명명을 했고, 막상 마음을 가지니까 두려움이 앞섰어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도 한번 우리가 도전을 하면서 같이 깨보자.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M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차를 대륙에서 대륙으로 이동했을 때 경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이게 사실은 저희도 많이 두려움을 가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 한 6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커다란 차를 배로 움직일 때 어떤 난관들이 있을까.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차는 무게로 하는 게 있고 부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둘 중에 더 비싼 거를 그 해운 업체에서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게보다도 부피로 계산을 하죠. 그러고 보니까 한 운송비만 3,000불에서 3,500불 이 정도가 나왔고, 그 부수적인 것도 도착하면은 거기서 내야 되는 세금, 보험료, 뭐 창고 운임비 이런 것까지 해야 되니까 그게 사실은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유럽에서 아프리카 오실 때 경비가 어느 정도 드실지 간략하게. 그때는 유럽 대륙에서 아프리카 가는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많은 구글을 통해서 해외 오버랜더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많이 찾았는데, 유일한 방법은 그 차량을 로로선이라고 하죠. 로로선으로 보내고 저희 사람은 비행기로 넘어오는 방법. 어디에서? 그래서 그리스의 아테네 남쪽에 그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내서 3, 4일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구로 도착을 했죠. 그때는 한 1,500불 정도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수단 넘어오실 때 또 배를 한번 또 하셨죠. 이집트에서 수단 넘어올 때는 거기가 아부신벨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국경이 이제 배로 그 호수를 나세르 호수인가 거기를 넘어야 되는 거였고, 거기는 뭐 일부 한 45분 가는 거리였었으니까 한 3, 40불 정도 들었죠. 그거는 영상 보시면 됩니다. 네. 조석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차량 고장이 제일 걱정인데요. 정비 기술을 좀 배워서 출발해야 할까요? 라고 걱정 어린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량을 이 오버랜더로 모델육에 도전하고 있는데, 정비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량이 무거워요. 그리고 사륜구동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도 때로는 눈길도 가야 되고 진흙길, 그 다음에 비포장길도 있고 또 암석으로 된 그런 길도 있어요. 볼리비아는 산악지대를 또 산길을 넘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뒤에
볼트가 부러지는 바람에 차 뒤축이 완전히 주저앉았었죠, 땅에. 그래서 한 2박 3일 동안에 고립된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고장이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어떤 정비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에서 자동차 정비 학원을 한 2-3달 다니면서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격증을 또 취득을 했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트러블 슈팅을 또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차량을 가지고 대륙횡단을 하려면은 타겟을 다 거치게 됩니다. 체인을 안 가져왔죠. 그런 것들은 한국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사막이나 진흙에서 빠졌을 때는 삽이 필요한데 한국의 삽 같은 게 별로 없어요. 빠졌을 때 구해낼 수 있는 삽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한 4만 킬로, 5만 킬로 정도를 갈 수 있는 지구 한 바퀴죠. 그 정도는 스페어 파트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런 거는 이제 릴레이류, 램프류, 타이밍 벨트도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 벨트, 뭐 여러 가지 그런 벨트류들, 이런 기본적인 부품들은 반드시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따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셨다. 그렇죠. 그 예. 말씀이시고, 성준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캠핑카는 한국에서 직접 배로 옮겨가신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으로 운항하는 DBS 페리라고 있어요. 저희는 그 페리에다가 버스를 싣고 한국에서 7월 28일 날 블라디보스톡에 출항을 했죠. 이경희님께서 아이들 학교는 다 자퇴하고 가신 건가요? 이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얘기를 하는데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퇴를 하고 2년 동안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가면은 검정고시를 봐서 저는 중학교를 넘어가고요. 공부를 2년 동안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차 안이나 숙소나 이런 데서 공부를 합니다. EBS 강의를 보면서 책을 구입해서 이제 강의 보면서 공부를 하고, 또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수학 선생님이고 아빠가 영어 선생님이라서 저를 가르치고 저는 그걸 배워서 현지에서 써먹고 이런. 참고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2년이 넘지 않으면 2년 동안은 여행을 마치고 와서 간단한 시험을 통과를 하면 다시 학업에 복귀할 수가 있어요. 리주 같은 경우는 이제 6학년이 되기 때문에 그 출석 일수가 조금 모자라서 지금 그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학교를 가는데, 그 원래 규정은 2년의 범위 내에서는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학교를 복귀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 시스템이요. 초등학교에서는 그렇게까지 가능합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를 마치고 자퇴를 했고요. 그때 자퇴하기 전에 부모님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자퇴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셨던 저의 담임 선생님이 긍정적이게 학교에 있을 때보다 더 뜻깊은 경험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자신감을 얻고 여행을 떠나왔는, 학업을 놓지 않고 달리는 버스 안에서도 공부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나 영자 신문을 통해서 영어나 수학도 틈틈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댕기열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현지 병원을 이용을 했습니다. 증상 얘기하시고 피를 뽑고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엄마 말라리아 걸렸을 때도 같았습니다. 네, 그 정보가 중요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말라리아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메리카에서는 댕기열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말라리아의 증상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열이 올랐다가 갑자기 막 오한이 들면서 춥고, 또 막 땀에 확 젖어요. 땀에 젖었다가 또 춥고, 그래서 이거는 말라리아다. 저는 생각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말라리아 급성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피 검사를 하시고 3일치 약을 주십니다. 3일 동안 약이 굉장히 독해요. 약이 독해서 앉아있지를 못하고 누워만 있어요. 하지만 3일이 지나면 깔끔하게 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장 좋은 거는 긴 옷을 입고 모기 스프레이 차단,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상시와 다른 느낌의 몸 컨디션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체열을 해서
그 모기 관련된 그런 병을 의심해 보는 게 진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얼추 질문들은 끝난 것 같고요. 이게 Q&A가 끝이 아닙니다. 저희 채널에 Q&A 질문 받습니다라고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댓글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회의를 통해서 2편이 아마 올라올 듯. 시간에 한번 다시 Q&A로 찾아뵙겠습니다. 네.